설명드리려고 하고 아, 2 더하기 3은 뭐야? 4일 수도 있어. 우와, 설명을 해줘야겠네.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고네. 내가 넌 2대 때리고 3대 때리면 몇 대 맞았으면 4대. 그럼 한 대 부족하네. 한 대 더 때리면 몇 대야? 4대요. 한 대 더 때리면 6대. 갑자기 6대가 돼? 더 쓰면 갑자기 잘해. 그러네. 맞으면 더 쓰면 잘해지게 돼. 그러네. 오케이.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11번. 미안해. 11번. 양수 ABC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를 갖습니다.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부족한 게 하나가 있네. 여튼간에 이 문제 하고 역함수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뭔 얘기까지 역함수에 대한 얘기는 했지. 뭔 얘기를 좀 부족하겠냐면 그래프 얘기를 좀 부족하겠네요. 아, 역함수 구하는 것까지 했네. 여기까지. 그러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이거? 역함수를 조금 다양한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너희들이 혹시 혼동이 왔을 때 혼동이 올 수가 있어. 혼동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그렇더라도 또 혼동이 와요. 예? 그러면 혼동이 와. 그러면 방법에 대한 생각을 꼭 연습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역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판단해 가지고 그 중에 내가 아는 방법, 좋은 방법을 사용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프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프적인 생각은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는 뭐야? y는 x 대칭을 시키는 거야. 왜? 그래프를 원래 역함수는 본함수하고 역함수는 새롭게 만드는 함수야. 이해되니? 새롭게 만드는 함수야. 이해됩니까? 구조가 달라진 겁니다. 조심하세요. 역함수를 함수의 구조가 이렇게 달라진 거야.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들어간 놈과 나온 놈을 바꾼 게 아니야. 다시. 자, 들어간 놈과 나온 놈을 바꾼 구조가 있어. 이렇게 보통거리지. 왼쪽 어떻게 그려야 돼? 오른쪽처럼 그려야 돼? 왼쪽처럼 그려야 돼?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 그러지? 나처럼 생겨야 돼? 차성우처럼 차성우냐? 누구야? 차은우처럼 생겨야 돼. 차은우처럼 생긴 게 맞아. 차은우처럼 생긴 게 맞지? 그렇지. 이렇게 생긴 게 맞아. 둥글둥글하게 생겨야 돼. 길쭉하게 생기면 안 돼.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이유가 있겠지.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흘러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길쭉하게 그린 거야. 관계 어쩐다고? 없다고. 그러면 이러한 구조 안에 역함수적 구조가 있는 거야. 역함수가 있는 게 아니야. 역함수적 구조가 있는 거야. 들어간 놈과 나온 놈에 대한 들어간 놈이 있고 나온 놈이 있을 거야. 됐니? 그러면 이 구조적 안에가 역함수적 구조가 있는 거야. 이러니 역함수가 있는 게 아니야. 뭔 말이 됩니까? 됐어요? 역함수라고 하면 이 구조 안에 있는 놈을 XY를 바꿨다가 역함수야. 이해됩니까? 역함수는 뭐하고? XY를 바꾼 놈을 역함수라 불러.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X가 안 들어가고 EX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 구조 안에 보통 그러네요. 이 구조 안에 새로운 함수를 넣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fex라는 함수가 있어. 다른 함수죠. 함수의 틀은 같지만 다른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역함수도 다른 함수가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그 함수를 xy를 바꾼 구조가 우리는 역함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y를 바꾼 겁니다. 그럼 이해되죠? xy만 바꾼 거야. 조심해야 돼. y는 x 대칭을 하면 y는 x 대칭을 시켰지 그래프적으로. 왜 그런 거야? x하고 y를 바꾼 거야. 됐습니까? x하고 y를 바꿔서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한 거야. 함수적 표현으로.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벌레요. 그래, 네 벌레야.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요. 함수지. 네. 그럼 얘를 y는 x 대칭을 시켰어. 뭐 함수 아니야? 아니. 아니지. 어떻게 알았어? 쟤는 뭐지? y 하나에 아니? X 하나, Y 하나. 그러면 자, 이 그림을 보면 함수인 줄 알았는데 네. 역함수를 그리지 않았잖아. 네. 역함수를 그리지 y는 x 대칭 시키지 않았지. 네. y는 x 대칭 시켰는데 대칭 시키지 않았는데도 얘가 역함수는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야. 그 때문에 되는 게 아니. 아니. 예. 가로줄을 그어요.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였어 저번에? 하나가 y가 몇? 이렇게 그었잖아. 몇 번 만나야 돼? 한 번. 한 번 만나야지.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지 안 존재한지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한 번 그으면 돼. 그럼 똑같은 말이 되네. 그럼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볼 때 가로를 우선적으로 보고 세로를 봤단 말이지. 자, 가로를 우선적으로 보고 정역이고 세로가 뭐 공역 치역적인 개념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구조에서 그대로 놓고 본다면 y가 뭐가 되는 거야? y가 정역이 되고 x가 치역이 되면 그게 역함수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보면 그대로 역함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그냥 알아낼 수가 있다는 말이고, 실제로 우리는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 안 그려? 잘 안 그려. 안 그리고 본함수를 가지고 역함수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는 방법이 뭐야? x축, y축을 바꿔버리면 돼. 그게 y는 x 대칭 시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y는 x 대칭 시킨 것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 x축과 y축을 바꿔서 봤다라는 생각을 하면 역함수가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물론 y는 x 대칭을 몰라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럼 y는 x 대칭에 대한 생각은 구조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했단 말이야. y는 x 대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역함수. 그래, 잘했어. 역함수 하기 전인데 y는 x 대칭 할 때 우리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y는 x 대칭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 대칭? 그 많은 대칭이 있는데 y는 x 대칭만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 이거야. x랑 y랑 자리 바꿔. x랑 y가 자리 바꿨어. 좋았어. 좋았어. y는 x 대칭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a, b가 b, a가 된 거지. a를 넣었더니 b가 나왔어. b를 넣었더니 a가 나왔어. 요런 생각이네. 어디다 넣었어? x에 넣은 거지. x하고 y에 있는 거지. x하고 y가 y하고 x가 바뀌었다는 소리야. 맞지, 그지? 두 번째 뭐가 생각나야 돼? 교점. 뭔 교점? 교점이요. 교점 왜? 교점이요. y는 x 대칭 교점이 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y는 x 대칭이 특징을 뭐하라니까. 교점이 A, A.
y는 x 대칭 시키면 교점이 a, a인가요? 아니 x랑 y 좌표 같아요. 이게 y는 x 대칭하면 x랑 y 좌표 같나요? 네. 그 대칭이 동시킨 점의 중점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 B를 대칭해 놓으시고 Y는 X 대칭해서 B, Y가 됐으니까 쟤네 둘의 중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저 소리였는데 제가 말한 아니야. 아니에요. y는 x 대칭 시키면 당연히 중점이 y는 x 대칭 가겠지. y는 x 대칭 시켰으니까. 아, 요점을 대칭 시켰는데 당연히 요놈 대칭 가고 중점이 여기겠지. 교점이 하면 여기다. 기울기가 오. 기울기의 곱이 1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야. 두 가지. 자,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공부를 안 했어.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자, 설명할 거야. 자, 여기서 자, 얘는 역함수가 없다겠지. 네. 그럼 우리는 제발 함수여야 되고, 함수 열려면 어떻게 되는데, 함수를 하면 요놈의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한 번 만나야 되고, 역함수를 하면 요놈은 이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또 한 번 만나야겠지.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만나고 이거 한 번 만난다. 그게 1대1 대응이 된다. 이 말 되겠어요. 그게 1대1 대응이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만나고 이렇게 한 번 만나는 그래프면 1대1 대응 그래프는 그래프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 우리가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프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 말을 선생님은 이렇게 말할 거야. 좀 어려운 말들이 있어. 뭐 단조, 중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즘 쓰는 단어는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은 쭉 증가라고 말 쓰고 있어. 쭉 증가. 많이 증가. 많이로 붙이시면 안 돼요. 쭉 많이? 많이 증가. 많이 증가 안 해도 되는데? 좀만 증가해도 되는데? 선생님 쭉 증가를 하시잖아요. 쭉 계속 증가. 많이 계속 증가. 많이는 아니잖아. 많이는 아니잖아. 증가가 많단 말이 뭔 말이야. 쭉 많이. 이게 이게 계속 증가한다는 소리지. 이거예요. 아, 이것도 1대1 대응이지. 됐니? 그래서 쭉 증가, 쭉 감소라는 말을 그냥 나는 말로 쓸 거고, 쓸 때는 뭐 어떻게 쓸 거야? 그냥 증가, 감소라고 쓸 거야. 이해되니? 그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면, 요렇게 쭉 증가하든지, 아니면 쭉 감소하든지. 요러한 게 어떻게 된다고? 좋아요. 뭘 좋아요? 평소에 쓸 수 있어요. 1대1 대응이 된다. 이거지.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해서 중간에 예? 뭐라고? 뭐 혼잣말을 하고 있어. 또 옹알이 하고 있어. 중간에 쓰면 안 된대요. 근데 내용 아무도 못 알아듣지. 아니야 자기 나랑 들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빼면 내용. 하나 둘셋 넷이나. 근데 내 나이 또래가 오늘 네 나이 또래가 다 옹알이 한단 말이야? 자, 역함수 그래프 다시 설명할게요. 역함수 그래프.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한 사실이, 우리는 알아야 할 사실이, 첫 번째는 뭐야? y는 x 대칭을 시킨 거죠. 네. 자, 다음에는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안 시켜요. 아, 안 시키는데 시킬 거야. 네. 자, 안 시켜. 자, 안 시킨데 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보고 역함수를 가지고 놀아라 하면, 됐어요? 안 시킬 거야. 그래프를 안 그릴 거야. 네. 근데 문제 속에서 역함수가 주어질 거라고. 네. 왜냐면 문제에서 너희들이 그냥 역함수니까 y는 x를 y로 보고 y를 x로 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 그 그래프 두 개를 하나의 틀로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의 틀로 집어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칭시킨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되니? 그럼 y는 x 대칭시킨 그래프가 나올 거야. 되니? 특징이 뭐였어? 특징이 뭐 있었어? a, b가 b, a가 나왔지. 뭐 그건 기본적인 생각이야. 또 뭐 있었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기울기의 곱 이거는 꽤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에.
그 다음에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y는 x 대칭시키면 우리는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 첫 번째 y는 x를 그립니다.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그립니다. 자, 얘를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어디다 그릴 거야? 애매하잖아.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에는 있어. 다시 말해서 라인을 내가 정확하게 그리고 문제를 푼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위에 a, b도 b, a도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a 플러스 b가 k가 되는 특징이 있고요. 됐습니까? 요렇게 세트가 잡아지는 거야. 그래프, 역함수 그래프 y는 x 마이너스 1인 선 위에 a, b, b, a. 됐니? a가 클 수도 있고 b가 더 클 수도 있고 그 두 개는 세트가 된단 말이야. 세트. 그래서 그 a, b와 b, a는 한 라인 위에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가 있는 거라고 해. 이게 그림적으로 일단 판단해야 되고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 상황이 아주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교점을 구하러 갈 겁니다. 자, 교점을 구하기 전에 상황 판단이 있어요. 상황 판단.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연소감수가 있고 너무 고급 용어 아니에요? 고급 용어지. 아직 안 배웠지 않나요? 불연소감수가 있어. 됐어? 자, 다시 말해서 연소감수는 고급 용어니까 한북그리가 되는 그래프가 있고 한북그리가 안 되는 그래프가 있겠지. 이거 아직 안 배워주잖아요. 뭐라고? 안 배워주잖아요. 뭐가 안 배워? 아직 안 배웠잖아요. 한북그리 안 배웠어? 아니 연습 안 배웠잖아요. 연속이랑 말을 대신 바로 까줬잖아. 한북그리기라고. 그럼 실제 너희들 문제는 요 용어는 안 나오지만 한북그리기를 통해서 1대1 대응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고 끊어지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해됩니까? 네. 예시를 들어줄게요. 연소함수 따로 할 거니까 불연소감수가 한북그리가 되는 얘기를 해주실게요. 자, 한번 끊어졌습니다. 한번 끊어졌어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와요.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요? 네. 자, 그래프가 달라진 경우인데 연소감수 그래프가 달라지더라도 연결돼서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그냥 쭉쭉 증가야. 증가하다가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더라도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나오는 함수 중에는 절대값 그래프 문제가 나와.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절대값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라면 여기서 끊겼고 여기서 끊겼겠지. 네. 그래프가 여기서 끊겼다는 게 뭐냐면 그래프 모양이 달라졌겠지. 가다가 턱턱 달라졌단 말이야. 그렇더라도 계속 증가를 해야 돼. 기울기가 양수로 가든지 음수로 가든지 그래서 묻는 문제 기본 문제. 이건 연소감수에 대해서. 근데 불연소감수에 대해서 불연소감수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됐습니까? 불연소감수란 말은 쓰진 않아. 알았어? 그냥 명칭사 그렇게 부른 거야. 연소감수가 한번 끊어지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야. 근데 이런 모양은 시험에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1 과정이 넘어가야 볼 수가 있어. 알겠나요? 뒤에 가면 유리함수 쪽에서는 좀 상위 문제에서는 콕콕 좀 어려운 문제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보통 이런 그래프는 안 줄 거라고 해. 그럼 우리한테 줄 문제는 한번 끊어진 문제는 잘 안 준다. 왜? 아는 그래프가 별로 없어. 됐어요? 근데 몇 번 끊어진 그래프는 나올 거냐면 2번 끊어진 그래프는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조금 전에 내가 역함수가 존재를 하면 쭉 증가를 하겠는데 얘는 쭉 증가야 아니야? 아니잖아. 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럼 쭉 증가란 말을 쓸 때는 어떤 말이
쭉 증거란 말을 쓸 때는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지. 연속 함수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다. 쭉 증가 그거인가? 계속 증가. 계속 증가한다는 말이 끊긴 함수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게 끊긴 함수는 별도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럼 끊긴 함수에 대한 생각은 끊겼다는 말은 식이 달라졌다는 첫 번째는 식이 달라지면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 끊어졌는지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알겠나요? 한번 끊어진 그래프는 너희들 그래프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나올 것이다 이 말이고, 두 번 끊어진 것은 너희들이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양쪽은 이렇게 갈 거야. 증가. 됐어?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뭐 다시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이해되니? 여기에는 1차 함수 넣을 수도 있고 2차 함수 넣을 수도 있고 증가 함수 다 넣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프가 연결됐는지 끊어졌는지에 따라서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 모양이 좀 다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케이스가 끊어지면은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어려운 생각은 아닙니다. 대신 이 라인은 딱 맞아 떨어져야 돼. 물론 직사각형으로 맞아 떨어져야겠죠. 지금 내 선생님 직선을 그렸지만 실은 직선보다는 여기는 당연히 뭔가 예기거리가 되려면 곡선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지. 예기거리가 되려면 곡선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지. 여기까지. 이런 거 말고 우리는 교점을 구할 때 끊어진 그래프는 교점 구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따로 다 생각해야 돼. 그러겠지. YX 대칭 시켜도 어떻게 모양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힘들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만 할 거냐면 연결된 연소함수만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야. 근데 요 말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연소함수라는 말도 모를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이 어려운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역함수에 대한 교점 얘기를 바로 떨어진단 말이야. 상황 판단을 주로 안 해버린단 말이지.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것만 얘기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지. 됐니? 됐습니까? 소재가 어렵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러면 교점이 그럼 어떻게 돼? 네가 아까 말했던 거 이게야. 교점 몇 친다고? 교점이 뭐라고? 시험 본다고?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라고 하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던데 내 풀다 보면 다 y는 x 위에 있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유가 있겠지. 이 이유가 어렵다고. 첫 번째 증가함수에서, 두 번째 감소함수에서. 자,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y는 x를 먼저 그려놓을게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증가함수를 그릴 거야. 하나를 그릴 거야. 원래 그냥 내 맘대로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내 맘대로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그럼 얘를 대칭시킨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교점이 어디에 있어? y는 x 위에 있다 이거죠. 됐니? 그러면 얘는 우리는 뭐야? 하나를 y는 교점이 어떻게 된다고? 교점이 y는 x 위에만 존재를 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얘를 연립을 할 때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를 연립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연립하는 대신이 좋은 표현이겠네요. 대신 y는 fx랑 y는 x를 연립을 한다. 요 표현이 맞겠네요. 뭐 사라졌어? 어디가요? 이해되니?
너희들 나오는 문제에서는 어떤 거였다는 소리야? 증가함수만 주어졌다 이 말이야. 대부분. 100% 아닙니다. 100% 아니야. 지금 최근에는 그 외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왜? 실제는 어떻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나옵니다. 이렇게 연립하면 나와. 교점은 어떻게 풀어야 돼? 얘하고 얘를 연립하는 거야. 그럼 나올 거야. 그런데 y는 x 위에만 있으니까 나는 굳이 힘들게 이걸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구했더라 이 말이 된 거야. 됐습니까? 문제는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에 내가 일단은 특이한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감소함수를 내 마음대로 하나 그리긴 할 거야. 됐어요? 내 마음대로 그린 거야. 그래서 얘 역함수를 내가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네? 네. 뭐 비슷하게는 그린 것 같은데. 지금 뭐가 맞아 떨어져야 되냐면 얘하고 지금 얘하고 얘가 여기에 대칭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 그림이 약간 안 맞아. 파란색으로 그리면 안 될까요? 뭔 말이야. 요거랑 요거랑 그림이 대칭해야 되고 요거랑 요거랑 대칭해야 돼. y는 x에 대해서 얘가 선대칭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 됐습니까? 이렇게 그렸더니 교점이 여기에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달라지겠네. 됐어? 그럼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y는 x 위에 한 개가 꼭 존재하고 두 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거야. 두 개 존재하게 그릴 수 있나? 네. 그려봐. 일단 그려갖고 나한테 보여주고 두 개 존재한 거는 그려. 너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그럼 그려갖고 나한테 보여줘. 아니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그려갖고 보여주라고. 아예 안 존재한다고요? 그럼 뭔 말이야? 네. 아 존재 하나만 한 개가 꼭 존재한다. 한 개만이라 그냥 한 개만 좋았어. 한 개 이상. 나는 한 개만이고 너는 한 개 이상이라 했으니까 두 개 나온 거 그려주고 0개 나온 거 그려줘 세개 나한테. 있잖아요. y는 x 위에라고. 자고 있냐? 네? 그럼 국어를 잘 못해요. y는 x 위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 y는 x 위에. 일단은 너 제가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한 개만으로 알고 있고 한 개만 꼭 존재하는 거고. 됐어? 근데 이렇게 잘하면 두 개 되지 않아요? 이게 그려주고 보여주라고 임마. 네, 그래요 못 그래요. 무시하죠. 영양가 있고. y는 x 위에 한 개만 존재하고 y는 x 위가 아닌 a, b 교점이 존재하면 b, a도 a도 존재한다. 알겠지? a, b가 존재하면 그림을 그리라니까 뭔 짓을 있어. 못 그려요. a, b가 존재하면 b, a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이유는 알겠나요? 네. 요점이 a, b야. 그럼 현재 노란 선 위에 있는 a, b고 파란 선 위에 있는 a, b지. 네. 그러지? 그럼 노란 선에 있는 a, b는 오른쪽 아래쪽 파란 선에 있는 b, a로 바뀌었겠지. 그러겠지? 왜냐면 요놈하고 요놈이 세트니까 역함수로.
그럼 요놈의 A, B이면 요놈 B, A고 노란선은 원래 요놈이 교점이었으니까 요놈이 B, A가 있었단 소리고 요점이 A, B가 됐다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존재하면이야. 존재한다가 아니라 한다면이야. 이게 교점이 있다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수가 왼쪽 개수는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겠지. 개수에 대한 의미는 모릅니다. y는 x랑 열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오른쪽 개수는 무조건 홀수 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점 몇 개라고? 홀수. 근데 주로야. 이건 주로에 100% 아니야. 왜냐면 3개, 5개, 아니 3개, 5개, 7개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있겠냐 없겠냐? 없겠지. 기본적으로. 왜? 세기도 어려운데. 알았어? 주로 3개가 많이 나온다. 이거야. 100% 아니다. 있어. 얘기거리가 될 정도의 얘기가 나올 건데 3개가 주로 교점이 나올 거야. 다시 말해서 본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이렇게 3개를 주어질 거라고. 3개를 줬는데 y는 x 위에 있다는 것은 교점이 똑같아야겠지. a, b, b, c, c 이렇게 나와야겠지. 근데 a가 아니야. a가 아니라 ap로 나왔어. 그러면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되니? 3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a, b, c, c, b, a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요놈 a, b하고 b, a는 세트인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1 내용에서는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잘 안 나온다는 소리는 나온다는 소리야, 안 나온다는 소리야? 나온다는 소리지.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그래. A시를 들어주려는데 얘를 지워버릴까? 아이 안되는데 얘들을 좀 줄일까? 오. 페이지에 쓰시는 게 어때요? 아이씨 하나밖에 안 넣는데. 물론 주문 너희들이 버리겠지만 알아서 다른 쓰레기통에 버리겠지만 모아놨어? 이야 저 저도 파일이 있어요. 어디에다 모아놨어? 저 모아놓을 테니까 그 A4 보시면 안 될까? 아, 니꺼 A4? 그거는 거의 쓰레기인데 왜 그걸 왜 모아? 원래 같은 게. fx라 적겠습니다. 교점을 구하시오. 구해봐. 정답. 다음 편. 정답. 구하라면 구해야 돼. 네? 정답을 외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답. 근데 저거 고정이었지. 그러니까 약간 저런 거? 그러니까 감성에서 그 극점 와인엑스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다가 그 고정이 나왔잖아요. 그 문제 어디 고정이? 그 공수투 공수투 이거잖아 지금. 아 공수투. 그럴 수도 있어. 최근에 문제가 들어왔어. 최근에 문제가 들어왔고 너희들은 이제 이런 그래프를 식이 아닌 그래프 모양은 내 마음대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범위를 잘라버리면 그래프 모양은 엄청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 하나의 틀로 나오는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틀인데 이건 하나의 틀이잖아. 루트 1만에서 x라는 그래프는 하나의 틀인데 교점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이라고. 이것을 구했어? 네. 시험 보려고? 아니 네, 구했어요. 얼마야? 그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플러스 루트 루트 5 루트 5 아니면 2요. 아니면 2? 네. 틀렸겠지. 2예요. 2예요. 루트 2예요. 일단 틀렸어. 왜요? 컴마 2. 아니. 컴마 또 2분의 뭐 마이너스 선생님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감소함수의 교점은 하나가 아니고 홀수기라 있잖아. 이게 몇 개인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 한 개 맞아요. 에? 한 개 맞지 않아요? 몇 대 맞은다고? 아니네. 한 개 맞은다고? 한 개 아니잖아. 그래 여러 대 맞겠지. 한 개 아니네.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잘 안 보여. 왜 잘 안 보이지? 그림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려.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 일단은 자 그래프를 그렸어. 이렇게 막 그리면 그래프가 맞는 그래프야? 안 맞는 그래프야? 안 맞아요. 안 맞는 그래프야. 자 무리함수 다음에 공부를 할 건데 무리함수 공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보도 않고 있어 저희. 뭐가 달라요? 제가 안 보니까 보고 있어. 뭘 보고 있어? 조는 거예요. 보고 있어. 뭐가 바뀌었어? 뭐 있었어도 모르겠네. 눈 뜨고 있어도 뭐 진짜로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네. 그냥 살짝 폭 같은 이 핑 정도 바뀐 거 말고 그냥 뭐가 바뀌었어? 눌렀어요. 잘 봐.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바뀌고 있어? 어떻게 바뀌고 있어? 뭐가 땡기고 있어. 아니 어디가 바뀐다는 소리야 지금. 아 정답 저 가운데 점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그렇죠. 살짝 볼록해. 이렇게 그려야 돼. 약간 볼륨이 있어. 이, 함수에서 약간 좀 느낌이 나. 오 그렇지. 똑똑해.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 우리가 꼭지점 쪽 있잖아. 네. 그 무리함수의 꼭지점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접선은 접선 있어 없어? 없어요. 접선 없어? 접선 안 보여? 끊어졌잖아요. 뭔 말이오? 네? 끊어지면 접선이 없는 거야? 자, 이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 기울기 얼마야? 여기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럼 실제적으로는 접선은 뭐 그림적인 접선은 있지만 접선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얘는 그 없는 거 맞지 않아요? 얘는 없다고 말하는 거야. 와. 얘는 기울기가 무한대야. 무한대야. 무한대는 식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림의 점 우리는 접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현재 지금 그러면 제가 맞은 거예요. 한 대 맞죠. 그냥 한 대 맞으려고 하는 거. 됐어요?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야? y는 x 대칭을 시킬 거야. y는 x 대칭을 시킬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어.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 점이 얼마야? 1,0. 이 점 얼마야? 0,1. 그럼 1,0하고 0,1은 세트니? 네. 세트야? 네.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1,0와 0,1 비율이 안 맞아서 그래. 요렇게 그래프 나올 거라고. 일단 지금부터 저거 그래프 기울기부터 드린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원래 여가 1,0, 여가 0,1이지. 이동시키면 요 점이 이 점으로 가겠지. 교점 무조건 이 점하고 이 점이 있습니다. 아. 1,0은 0,1로 갔고 0,1은 1,1로 갔으니까 무조건 있고, 그래서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돼. 그 중에 하나는 얘로 구하는 거라고. 근데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y는 루트 1-x랑 얘 역함수는 x는 루트 1-y를 얘를 제곱을 하고 y제곱은 1-x 제곱을 하고 x제곱은 1-y y 대신 여기다 집어넣게 되게 되면 y 대신에 1-x제곱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x는 뭐가 나왔잖아? 0 나왔지? 여기다 1 넣으면 또 나왔지? 1 넣으면 나왔지? 그리고 또 몇 개 나왔어? 2개가 더 있어. 몇 개야 답이? 4개 해야 되지. 그럼 4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4개가 나올 수가 없어. 무리함수에서 또 나올 건데 무리함수는 제곱을 하는 순간 안 돼요. 안 돼. 제곱을 하는 순간 뭐가 생겨? 이걸 이제 필요 없는 근이 생겨. 무형근이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원래 2차 함수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어. 요놈과 파란 거에 요렇게 왔어. 2점이 나타나. 2점이. 제곱이 수면 2점이 나타나. 2점은 아니다라는 그림, 이거는 그림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저거 분 구할 때 무조건 그림 다 그려서.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발생하는 거고 얘가 지금 공통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감소함수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고1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는 아니야. 대신 언제 등장하야? 고2 과정에서는 감소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란 말이야.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알겠니? 이 교점이 어디 위에 있지 않다? y는 x 위에 있지 않는 놈이 있더라.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흐름 이해됐어요?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면 좀 이제 혼동이 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혼동이 오는 경우 있어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시험 보자고? 쉬는 시 브레이킹 타임. 좀 애매한데. 문제풀이 안 하면 숙제가 문제. 저거 시험을 보면 숙제가 없는 거예요? 뒤에 열려는 있잖아요. 자, 역함수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나왔으니까. 자, 얘는 역함수를 가진다고 했지. 네.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겠네. 그럼 얘 그래프는 당연히 반땅만 그리겠네. 네. 누굴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2가 지금 여가 C이고 2는 어디에 있어? C보다 더 작은 쪽에 있겠지. 일단은. C가 2이면 조금 문제 풀긴 좀 편하겠고. 현재 R은 사실은 2가 C보다 작다는 생각은 하는 거고. 오른쪽 식을 봤더니 2보다 큰 쪽을 봤더니 A, B는 양수고 뭐야 이거? 몇 차식이야? 수연수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여기 앞에 붙어있는 놈은 뭐야? 개수. 기울기. 개수. 개수. 기울기. 근데 이 식을 봤더니 어서 많이 본 형태야. 오, 산술기야. 코신 슈바르츠. 코시네. 코시. 보여? 현주는 보여? 코시? A분의 1, A가 세트, B 플러스 1분의 1, B 플러스 1 세트.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플러스, 내가 얘기했어. 코시는, 산술기야 코시는, 특히 코시는 식이 보이면 쉽다고. 안 보이면 어렵다. 답답해. 어떻게 할지 몰라. 보여야 돼. 이게 기본적인 틀 몇 가지, 내가 2가지 형태는 알려준 거야. 그래서 요놈이 얼마가 돼? 4가 됐네. 얘가 얼마가 됐어? 기울기가 4. 최소가 4야. 4보다. 얘는 원점을 지난 직선인데 최소가 4니까 4보다 더 크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몇 칸 갔어? 2칸 갔으니까 2, 얼마를 지나? 최소 2,8 이렇게 지난다 이 말이겠지.
됐습니까? 근데 얘 꼭지점이 얼마야? C,8이잖아. 오케이. C는 얼마여야 된다? C는 둥어 있어야 되겠네요. C는 2여야 돼. 코시에 따라서 요놈분의 요놈이 똑같아야겠지. A제곱이랑 B 플러스 1의 제곱이 똑같아야 된다는 식이 나올 거라. 코시 둥어 성립 조건입니다. 얘도 역함수네. 이쪽은 질문이 안 나왔어요. 오케이. 14번 있는데 역함수 문제를 풀러본 거예요 지금. 38번. 오케이. 30번 대가에 37번 9번. 어? 30번 누구 질문이야? 자, 잘 봐. 쉽게 끝날 거야. 잘 봐. F라는 함수가 있어요. H라는 함수는 F로 만들었어. F의 역함수가 G야. F의 역함수가 G야. G2를 구하라겠지. 뭐라고? F의 역함수가 G야. F하고 G가 역함수이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F GX는 X네. 그러면 질문은 뭐야? H G2를 구하는 문제네. HX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HX HG 뭔 말인지 알겠어? G2를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여기다 뭘 넣어? G2를 넣으면 되겠지. 그럼 이게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러면 3분의 9 3이네. 뭔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많이 생각해야 되는 식이야. 첫 번째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GX는 X, GFX는 X. 다음에 갖고 우리가 역함수를 가지고 식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치거든. 갖고 놀아. 놀 때 나오는 첫 번째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GX는 X, GFX는 X. 알겠죠? 다음 40번. 전혀 느낌상 역함수하고 관련이 없는, 역함수는 역함수인데 1대1 대응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이런 문제야. 42번. 자, 42번 볼게요. 예. 그러니까 y는 f의 x 플러스 3이 있어요. 거기서 F 인버스 3? 네? 아니 y는 f 6x 플러스 3이 있어요. Y는 F 6 X 플러스 3이 있어. 거기에 역함수 X는 F 6Y 플러스 3 이게 역함수야. X에 바꾸면 역함수라고. 해 되니? 자, 42번 볼게요. 역함수가 존재를 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를 해야 돼. 근데 얘는 1보다 큰 쪽, 얘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1보다 큰 쪽이니까 1은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 요만큼 있어야겠지. 여가 1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1이 더 커야 되겠네. 등호는 있어야 되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왔고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지금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에가 1이 있어야겠네. 여기는 얼마고? B이고 이 B는 1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나왔네요. 그 다음 요거는 뭐만 생각한 거야 일단? 쭉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된다. 이쪽 부분이 1대1 대응이고 이쪽 부분이 1대1 대응이 된다는 소리지. 근데 그래프가 1에서 끊겼잖아. 달라졌잖아.
달라졌는데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그래프지. 그럼 끊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래프가 끊겼다는 소리는 1대1 대응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가 다음에 끊기면 감소가 떨어져야 돼. 알겠습니까? 증가가 연결될 수는 없어. 끊길 수가 없어. 연결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얘는 증가니까 무조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1을 넣게 되면 1 더하기 a 더하기 2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b 더하기 a 더하기 1과 같아야 돼요. 뭐야? 당연한 말이네. 확인한 거야. 확인. 됐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면 우리는 알아낸 사실이 요거 두 개네. 두 개고 끝났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기억해야 돼. 얘의 최소값 어떻게 푼다고? 내용 그냥 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푼다고? 계속 선생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야. 요놈의 최소값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얘를 K라 넣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대입을 통해서 쉽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불편하게 나온 것이 있어.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는 완전 자명해져. 연습하세요. 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얘가 뭔 축이야? A축이고 얘가 B축이야. 바꾸고 싶은 욕망이 좀 생겨서 잠깐 멈칫했어.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오른쪽. B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 아래쪽.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저거 마이너스 2야. 2라고. 1보다 큰 것 같다. 좋았어. 잘 읽었어. 보고 있었네. 여기네. 여기. 여기고 우리가 원하는 데는 B는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4분의 K랑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직선. 근데 가장 낮은 쪽. 요점 지나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봐봐. 끝점이니까 대입에도 풀어도 답이 나와. 근데 끝점이 아닌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풀이는 다 이렇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너희들이 어디를 보면 이게 나오냐면 질문의 의도가 이쪽에 대한 얘기야. 앞으로 계속 나오는 질문입니다. 문장이 A, B에 관련된 다항식이든 분수식이든 로또식이든 나올 거야. 2차식도 나올 수 있고 그놈의 최소값, 최대값이 나오면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걔를 K라 넣고 접근하면 문제가 대부분 풀린다 이 말이 되겠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문자가 두 개인 등식, 부등식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빨리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역함수 마지막 문제잖아 이게. 뭐 시험 봐. 역함수 했으니까 지금. 시험 안 보면 쉬고 시험 보자고? 아니요. 시험을 안 보면 안 보면 안 된다고 그래. 안 보시죠. 명령이야? 이거 보자. 금방 끝나. 금방 끝난다고. 방금 것도 금방 끝난다 그러면. 쉬었다. 예.